만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네, 요새 날이 추워지면서 힘든 상황에 놓인 국민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신촌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관에는 수개월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모녀는 가스 전기요금을 수개월째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자, 이렇게 수개월 동안 가스와 전기요금이 밀리던 모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11월 25일 날 나왔습니다. 이 구청에 따르면 이 모녀는 기초수급자 가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수급을 받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진 않았나 봐요. 국가에서 어떤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네, 이렇게 간간히 우리 이웃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는 곳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2022년 또 8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 마지막 월세입니다. 발굴되지 못한 새 모녀의 비극이라는 기사고요. 지난 8월 21일 수원시 권성구의 연립주택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악취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새 모녀가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이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건강 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큰딸도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아버지도 3년 전 사망한 새 모녀는 지난달 집주인에게 병원비를 이유로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네. 어머니가 아프고 또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던 일가족이 결국은 이렇게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또 참 안타까운 뉴스 소식입니다. 불과 8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송파구 새모녀 사건이다. 2014년 2월 새 모녀가 실직과 투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7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남겼다. 네,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새 모녀 사건이 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정말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하는 그 한국인의 특성상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월세를 내고서 결국 죽음을 택한 그 송파의 새 모녀 안타까운 비극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밝혀졌죠. 네, 이토록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이들은 우리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지원금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한 예로 저희 헬로우에 계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저희 청소를 도와주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저희가 그냥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에게 오늘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정부랑 이곳 저곳에서 뭐 돈 주고 혜택을 준다고 뭐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을 주더라. 이게 내가 나이가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디에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여기 얼마가 있는지 뭐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막 이 카드 회사 같은 데 전화를 했어요. 이 카드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뭐 이런 카드, 뭐 문화놀이 카드라고 해가지고 뭐 영화나 서점, 뭐 공연 같은 거 볼 때 이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복지 카드가 있는가 하면은 뭐 이제 농협의 마트에서 결제를 하면은 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카드들도 있는데 일단 이 카드는 이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전화해가지고 카드번호 입력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카드의 그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이 카드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전화해서 해보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고 이거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전국에 있는 모든 농협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딱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 그 하나로 마트, 특정 동네의 하나로 마트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마트에서 결제하는 것 중에 과일이나 채소, 뭐 우유, 계란 같은 거를 사는 경우에는 이제 이 카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물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또 그 혜택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구매하지 않으면은 그 지원금은 금세 사라질 수가 있고 그 지정된 마트에서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거 딱 지정되어 있는 품목을 사면은 이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저는 뭐 설명을 듣고 물어보면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카드를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못 배우신 분들이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카드에 전화하는 것조차도 이제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인데 이 카드가 어디 가서 무엇을 딱 샀을 때 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돈이 쓰인다. 근데 그 돈도 지원금이 남아있을 때가 있고 안 남아있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상황 봐서 이게 아마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그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뭔가 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원금 복지 명목으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실상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의 손에 쓰이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모녀가 사망하고 뭐 고지서가 쌓이고 이렇게 복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부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원금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나 음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해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허경영 총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네, 허경영 TV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20대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을 바라보는 허경영의 입장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20대 청년이 이제 아파서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해마다 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수천만 원의 비용이 자신이 빚으로 이제 떠안게 되면서 이 청년이 결국에는 이 아버지를 죽게 놔두었던 그 사건이 한때 사회의 조명을 받아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내용을 허경영 총재님에게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2천만 원 정도의 병원비와 매달 월세, 가스비, 밥값 등을 혼자 이제 감당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버지를 방치해서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끔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 간병살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청년이 아버지를 죽였다기보다 우리 사회 제도가 죽였어. 왜냐하면 저 청년이 2천만 원 병원비는 네. 의료보험이 100% 적용돼야 돼. 100% 적용돼야 되는데 국민의료보험이 산재보험이나
4대 국민 4대 보험. 네. 거기에 의료보험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추가로 더 내야 된다, 더 내야 된다. 그 2천만 원이 그 서민들한테는 큰 돈이잖아. 네. 그게 원래 없어야 되는 곳이세요. 의료보험을 기업인들한테 많이 받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가거든. 네. 그걸 어디다 쓰냐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월급으로 쓰는 돈이 얼마야? 자기들이 아껴 쓰고 네. 의료보험을 100% 정해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인이 의료보험 아버지가 그리 됐을 때 그 신고 체계가 전혀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불이 났을 때 네. 어떤 신고 체계 그 신고 체계가 있단 말이야. 아, 네. 어린 청소년이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외국에서는 전부 기록이 올라가. 20대, 30대 미만의 청소년이 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경제력이 없다. 이거는 정부의 기록이 올라가. 네. 이거는 정부가 보조해야 될 대상에 이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 서양이 그렇다 이 말이야. 복지제도. 우리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200조나 복지 예산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었다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빚은 비극이다. 비극이지. 이런 그러니까 말도- 복지제도가 네. 저거 복지 그 사람하고 인맥 있는 사람이나 혜택 보지 누가 가져가는지도 몰라 그 돈을. 이런 사람 하나도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복지제도에 예산 200조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국민 배당금으로. 똑같이 받아버리면 말이야. 네. 누가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그건 관계없어. 똑같이 다 나가니까. 사각지대가 없네요. 지금은 그 구청 직원이 그 사람한테 가야 될 돈을 지가 명단을 정해. 저 사람 돈이 있다, 저건 없다. 이것도 지가 판단해가지고 코드를 지맘대로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구청 직원 한 사람이 네. 82억인가 해먹은 거 알지? 아, 네. 또 한때 그게 되게 논란이 양천구청에서 됐었는데요. 네. 한번 그 사건이 났잖아. 네. 이거는 말단 공무원이 복지 예산을 떡주물러서 주물르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 간병 살인에 대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이 현재 거의 200조 가량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나 이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은 이외 지원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배당금을 지급을 한다면은 이러한 사건들은 보다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에서 행하는 많은 지원금이 거의 다 연 단위로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화놀이 카드 같은 것도 그 1년에 10만 원 정도씩이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쓰지 않으면 그 지원금은 어딘가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소멸된 돈이 정말 어딘가로 그냥 공중에서 휙 하고 사라지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시스템을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들은 뭔가 미심쩍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하경영 총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말단 공무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사건도 있네요. 7급 공무원이 115억 원을 빼돌렸다. 구청은 2년 넘게 몰랐다라는 뉴스입니다. 강동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100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자, 7급 공무원이 누군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115억 원이랍니다. 또 이 뉴스 보면은 여기는 구청 공무원이 수급자 생계비 9천만 원을 횡령했다. 기초 수급자에게 돌아갔어야 될 생계비 9천만 원이 엄한 사람, 이 구청의 공무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그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이거는 또 뭐죠? 자, 말단 공무원이 26억 원을 횡령했다. 서울 양천구청의 8급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매달 9천여만 원씩 3년간 26억 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너무 황당한 사건들이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역할을 할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을 자기들의 주머니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 구청에 강남구청에서 뭐 7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뭐 공무원이 생계비 9천만 원을 횡령했다. 구청의 공무원이 남편 이름으로 2억 원을 횡령했다 등등 공무원 횡령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국가 예산이 공무원들이 그냥 횡령했다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이 횡령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국가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공무원들은 얼마나 이걸 손쉽게 이 국가의 예산을 빼돌리고 자기의 주머니로 넣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 국가 예산이 정말 이렇게 술술 새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까지의 복지 예산은 전부 없앱니다. 없어지고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평생 줍니다. 그래서 그게 복지 대변합니다. 지금 영세민들에게 주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주는 돈 이런 거는 뭐 그 몇십만 원씩 줘놓고서는 일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애들 태워서 학교도 갈 수 없어요.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지, 그 돈도 모든 그 어려운 사람한테 공장에 가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통장에 매달 150이 찍혀야지 안 찍히면 이건 지금 복지 예산은 안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절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무원이 나온 이상 우린 그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 거를 누구보다 공무원들 가장 잘 알고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다 보면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를 내가 빼돌려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국가 예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공무원들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스템이 빈틈이 없고 이런 횡령이 일어나지 않게끔 구조가 잘 짜여져 있더라면 이 돈을 빼돌려 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국가에서는 허술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이 돈에 내가 손을 대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국가의 지원을 못 받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그 돈을 빼돌려서 자기들의 주머니로 챙기는 앞뒤가 뒤바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정말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참 우픈 현실과 우픈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하고 해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죽였노?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 세 가지가 없어서 죽였어. 저 세 가지 인티그리티 퀘션하고 인텔리전스 퀘션하고 인사이트 퀘션 저게 없어서 죽였어. 이게 우리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어. 뭐 못 배운 게 무슨 죄야? 못 배운 사람 그냥 그 가서 아르바이트 할 직장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나면 다 까먹어버려. 직장 다니면서 계획을 세워서 적금 얼마 넣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을 따서 언제 시집가고 해놨는데 이게 중간에 빵꾸가 나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 월급 안 모여. 그동안 모아기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거 다 까먹고 앉아있으니 이 젊은이들의 가슴이 매 터지지 않겠냐. 이 근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매 터지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거를 속속들이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네, 허경영 총재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세 가지가 없어서 우리 국민들을 죽였다. 그것이 바로 청렴함과 지능 그리고 통찰력이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과 그런 공무원들이 보다 더 청렴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국가의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횡령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돈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을 텐데 그들은 청렴하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받아간 세금을 자신들이 쓰기 위해서 온갖 국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변경한 채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해서 세습하게 만드는 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통찰력과 그러한 해답을 고안해낼 수 있는 지능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국가 예산 낭비를 그 원인이 이 지능과 통찰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시는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런 인간들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없다. 뭔가 내같이 신인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늘이 정한 허경영이가 아니고는 이 난국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 저 허경영 저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현재 뭐 정부가 성기 예산이라 하면서 뭐 31조씩 쓰고 아니 남녀 평등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 남녀 평등을 없애겠다고 32조를 써. 거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10년간 130조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매년 20조 정도를 저출산 해결한다고 썼는데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적어. 맞습니다. 출산율이 1위 내리미끌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예산 뭐 하는 거야? 전부 저거 해식비야. 뭐 어디다 썼다는 거야? 맨날 출산 연구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그냥 뭐 광고나 만들고 포스터 나고 비용나 나라 망하는 거야 이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하기보다 차라리 성인지 예산이 뭐야? 내가 말이야 국가혁명당이 여자 40% 출마시켰다. 8억 4,200을 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돈이 썩어서? 내 말 이해갑니까? 아니 여야가 국회의원 생활하는데 왜 500억을 줘? 맞아요. 당원들이 자비내가지고 하면 되지. 또 당비내가 하면 되지.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팡팡 쏘개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야. 세상에 국민은 전부 빚쟁이 2,000조 안 되는 빚을 지고 있는데 국가는 돈을 펑펑 국가혁명당이 뭐 돈이 없어서 그 8억 4,200을 받아야 되나? 안 되는 거야.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형식적이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뒤집어져 버려. 뭐 어떤 놈이 대통령을 해도 나라는 망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건 손톱만 것도 없어. 그 순간만 피해 나가겠다. 국민들한테 뭐 돈 40만 원 논아주자. 아유. 진짜 오늘 귀중한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 국가의 시스템과 이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 중에는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지만 4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거기다. 국민들에게 도움 주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줘야지. 어설픈 흉내내기식의 정책 지원으로는 이 마중물이 아니고 뭐 한 숟가락씩 물을 떠주는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살기 어렵다.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불태워서 국민들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만인들에게 알리고 이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수십 년간 계속해서 알리면서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치인보다 깊으신 것이 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라는 것을 이번 영상의 시청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세무녀 사건이나 복지 그늘에서 쓰러져가는 국민들이 없으려면은 결국은 이렇게 낭비되는 국가 예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허경영 총재님의 국민배당금 정책이 시행이 되어야지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못 배우고 모르고 형편이 어려운 이런 우리의 정말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러한 생활을 겪어보고 그러한 사람들의 고충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허경영 총재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러한 어려운 국민들을 정말 진정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이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도 아직 희망을 놓지 마시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등극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 지금의 이 혹한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완연한 봄의 시작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협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44년간 통큰 무료급식 해온 허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수도일보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뭐 영상이나 그런 뭐 미디어에서만 말로만 자신의 이념을 설파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수년간 자신의 돈 들이면서 이렇게 무료급식 하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 잘 살게 해보겠다고 이 국가의 시스템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여기 내용에 뭐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이 준비해주신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허경영 무료급식소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수억 원이 1년에 수억 원이 드는 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시는 이 허경영 총재님, 정말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자식만 챙기고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그런 정치인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게 말과 행동을 실천하시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허경영 총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 한번 이끌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가 돼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한번 이런 분이 한번 나라를 이끄는 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지금입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드라 스튜디오의 홍조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